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김동서입니다. 8월 들어서 둘째 날입니다. 8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KT 올레 IPTV로도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미국 FOMC를 앞두고 양적 완화 등 통화정책 시행 여부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 금액은 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아제끼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글로벌 제조업 지표 부진, 또 FOMC 회의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흘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FOMC에 대한 실망감은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 9월 정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좀 컸으니까요. 네, 오늘 밤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히려 FOMC보다 더 무게감을 두는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코너들 살펴드립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 전략을 짜보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주대영 대리와 함께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미국 FOMC 회의의 내용을 살피고 향후 증시 흐름을 예상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세웁니다. 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국내 코스피 지수는 닷새 만에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거래일 2,006포인트 하락한 1,879.9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FOMC 회의를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비치면서 하락했습니다만 막판에 초반에는 좀 악세를 보였습니다. 막판에 외국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좀 낙폭을 줄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3차 양측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된 주가의 어떤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은 466억의 순매수로 일단은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도 2,090억의 대규모 순매수를 하면서 일단 어제 낙폭을 좀 줄인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미국과 유럽의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면서 이 코스닥은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92포인트 상승한 468.5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5일 연속 거래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코스닥이 좀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와 컴투스, 테라세미콘, 인터플렉스 다음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포스코, 현대중공업, 현대차, 삼성전자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SFA, CGN, 젠백스, SM과 실리콘웍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에는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를 마친 이후에 성명서에서 이전보다 더 걱정스러운 진단을 내렸습니다만 연준은 그 0%에서 0.25%의 기준금리를 내후년 2014년 말까지 유지하는 걸로 일단 발표를 했고요. 5% 트위스트를 올해 말까지는 시행하는 그런 정책만을 좀 확인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32.5포인트 하락한 12,976.1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3,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고 S&P 500 지수 4포인트 하락한 13,875.32포인트, 나스닥도 19.3포인트 하락한 2,92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FOMC 성명서는 시장에서 실망을 좀 나타냈습니다만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좀 강하게 치사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중앙 오늘입니다. 오늘 유럽 중앙 은행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ECB에 좀 염두를 하고 일단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도 민간 고용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7월 고용지표 발표를 좀 앞두고 공개된 ADP의 그 민간 고용이 예상을 좀 이끌었는데 7월 민간 고용이 16만 3천 명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17만 2천 명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습니다만 예상치 12만 명보다는 좀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일단은 미국도 그동안 경제 회복을 이끌어왔던 이 제조업 경기가
달체 위축과 확장을 가르는 50을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단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3차 양쪽 간의 기대감은 일단은 좀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도 7월 이 빅3의 대형 판매 지수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우려감과 더불어서 일단 시장은 미국 시장도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만 유럽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좀 반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일단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다시 1승을 보태서 22승 11무 7패를 현재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제 주신 종목에 대한 AS 부탁드리죠. 네, 어제 제우스 시초가 5,400원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최고 3.1%, 5,570원까지 상승했는데 막판에 좀 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우스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실적 호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출 비중도 LC 장비뿐만 아니라 이 태양전 장비라든가 이 반도체 세정 장비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평균 PER 7배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 올해 실적도 PER 5배 수준, 또 저 PBR 매력, 상품 재산 가치가 9,245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10일선에서 좀 지지하고 어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다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참고하시고 오늘 외래 또 반대로 저가 배수가 또 가능한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어느 회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가공약수는 동성화학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성화학은 이 신발용 폴리우레탄 수지를 생산하는 인조 피혁과 섬유 코팅, 접착 제조용 폴리우레탄 수지와 이 도료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충격 전자제품의 그 충격 흡수제를 생산하는 화학 소재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과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적이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은 45억, 순이익은 34억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와 159%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자동차 부품 소재의 그 고부가가치 산업의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과 더불어서 일본 시장도 진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폭의 수익 구조 개선을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성화학은 기존 폴리우레탄 소재 사업 부분에서의 그 응용 분야를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성장세와 더불어서 신규 사업 개발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성장 공유 확보를 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차세대 단열과 흡음재로 각광받고 있는 이 멜라민 폼의 국산 나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적 난이도가 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성공하면서 자동차와 건축, 이 기타 생활 소재 전반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 수입품 대체 효과가 있고요. 신소재를 통한 자동차, 건축 소재, 여러 가지 그 큰 폭의 성장세와 더불어서 수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멜라민 폼 외에도 다수의 신규 개발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강력한 소재 개발 경쟁력에 기반해서 이 과거의 그 신발과 합성 피용용 소재에 한정된 사업을 탈피해서 성장성 프리미엄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년 평균 실적을 한번 비교해보면 그 평균 한 10배 정도의 거래였었는데, 시가총액은 500억 정도로 낮습니다만, 이 지난 2분기 평균 PER과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한 2만 원대 이상 저점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오늘 시초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 이상, 손절가는 13,700원 하위 시에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꼭 목표 수익률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한 2, 3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장이 됐고요. 우리 증시 거래소가 3.75포인트 상승한 1883, 그리고 코스닥은 0.36포인트 상승한 강보합세인 468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래저래 오늘도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루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황규섭, 이명식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황규섭 전문가께서 거래소 쪽 부탁드리죠. 네, 거래사 오늘 야간 선물과 마찬가지로 좀 약보합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코스피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 한 주의 상승세가 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야 올랐던 이후야 1750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1900선 근처까지 반등을 했는데 약 110포인트 이상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버린 이유 자체가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우리 장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온 것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아직까지 외국인의 포지션이 질적으로 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변하려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미결제 약정이 좀 증가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결제 약정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링 그리고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단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1900을 근접하였기 때문에 오늘 밤 22에 뭐 금융정책 발표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워낙에 드라기 총재가 크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지 않는 발표가 나온다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간 지금 코스피 3.52포인트 상승한 1883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별 매매 한번 살펴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마찬가지죠.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과 반대로 지금 172억 원 정도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좀 강한 모습이네요. 147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어제 오후장에 좀 순매수 전환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간 31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얼마나 사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화요일 날이 가장 좋았습니다. 화요일 날 선물, 현물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고 뭐 차익, 비차익 다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지금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시면 차익으로는 5억 5천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비차익으로는 더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약보합선에서 지금 130만 원에서 좀 약간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좀 나왔는데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내수에 대한 신차 효과 기대감으로 지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기아차가 1%에 근접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뭐 시장 상승과 상관없이 좀 지금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 좀 필요한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좀 오르고 있고요. 조선 대표주라고 했으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거래소 쪽 출발 상황을 정리했고요. 계속해서 임영식 전문가께서는 코스닥 쪽 부탁드리죠. 네, 코스닥 시장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바닥권에서 일단 바닥을 공고히 하면서 강박권을 형성한 28,000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그 다음 외국인 매수세가 무섭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한 11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급이 개선되면서 1.5% 상승한 13,000원을 유지하면서 역시 내수 관련주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SM 1% 상승한 48,0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ICT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수급이 다소 개선되면서 현재 점진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CJ ENM에 대한 그런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견조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젠백스의 경우에는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한 37,0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메디포스트의 경우 다시 10만 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6% 상승한 1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 속에서 일단 바이오 관련주의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의 상승 랠리가 코스닥 시장의 일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 매기가 이동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리콘워스가 전일 강세에 이어 금일도 한 1% 상승한 29,800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비업체 중에서는 이오테크니스가 33,000원을 형성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IT 관련주들의 경우는 장비, 그 다음에 소재 업체보다는 부품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특정 섹터가 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인 개별 종목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서 일부 스마트 관련주, 그다음에 일부 전력 이쪽 부품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재룡사람이 9% 상승한 3,600원을 형성하고 있고, 비츠루시스가 현재 5% 상승한 4,4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과 채권 시장의 순서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오늘의 전망은 어떤지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4원 50전 상승한 1,131원에 거래가 출발했습니다. FOMC에서는 시장 예상대로 큰 이슈 없이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있었고요. 달러 가치는 83선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관점을 지난 6월 달에 비해서 하향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참여자들이 또다시 9월 달 FOMC에 기대를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어제 FOMC의 특징이었습니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급락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FOMC로 인한 달러 가치의 상승을 조정의 빌미로 삼아서 오늘 1,130원대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제 같은 경우 쇼플레이가 상당 부분 나오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 순매수를 지속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같은 경우는 사실 순매도하면서 환전해서 물량을 갖고 나가는 경우는 최근 들어 좀 많이 없는 반면에, 신규로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신규 환전을 하면서 달러원 환율의 매도를 이끄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더 강한 매도 우위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이런 모습인데,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1,130원 공방이 나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ECB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매도 우위가 강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요? 네, 채권 시장은 오늘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6.02에 국채 선물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CB 결과에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ECB의 이런 긍정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라던가 금리 인하가 채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이 나타날 경우에 위험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좀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이런 과거 전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채권 시장은 오늘 ECB를 결과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포지션을 좀 구축하기는 좀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움직이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강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에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견조하게 수요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조정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강동서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미 연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만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먼저 증권사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동양증권은 무엇이 필요할까 ECB 카드, 중국과 미국 경기에 대한 리포트를, 신한금융투자는 투자 전략, 이익의 품격이란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외국인의 상승 경쟁력 기대와 또 우리투자증권은 주요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의 자세란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투자증권에서는 FOMC에 크지 않은 실망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양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ECB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가동, 또 3차 LTRO 실행, 기준금리 인하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금리 인하와 ECB 예치금리를 마이너스화하는 방법들도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정책금리 인하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차입 비용 감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정책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단기에 추가적인 확대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발표됐던 정책들이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되는가 여부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변수는 ECB가 어떤 정책적 패키지를 제시하는가, 또 중국 실물 경기 지표들이 반등하는가, 마지막으로 미국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살펴보시겠습니다. 할인율의 상승, 성장률의 감소, 실적의 훼손을 모두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극복하면 올해 최대 실적을 낼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반등을 기저효과에 의한 모멘텀 반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같은 외부 상황은 정체에 대한 대응력이 돋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에 주목해서 NHN,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LG화학을 꼽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대투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선물 매수는 베이시스를 개선시켜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에 영향을 주어서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승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는데 8월의 이벤트들이 시장의 우호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면 경기 민감 중의 반등폭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달에 QE3 또는 LTRO와 같은 경기 부양책이 새로이 실시되지 않는다 해도 실망감은 과거보다 파괴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발표될지에 따라 시장의 반응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코스피 121선과 201선이 위치해 있는 1920선 전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외국인 선물 매수가 베이시스 개선, 또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라는 수급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기에 앞으로 이벤트의 결과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 투자증권 리포트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 시장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기대감이 실망되고는 좀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경제 활동은 둔화된 상태지만 유지하고 있고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험에 빠지면 즉각적이고 과감한 실력 행사에 들어갈 때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죠. 그러나 QE3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우지수를 볼 때 13,000선에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게 보이고요. 실적 발표 후 급락했던 애플이 $606 선으로 다시 회복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 랠리를 이어간 증시와 다르게 유로달러, 즉 유로화의 흐름은 유로화의 가치 급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 기조는 독일의 케인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SM의 은행 면허 부여를 독일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종합해 볼 때 드라기 총재의 유로화 사수 발언은 증시에는 호재로 보이고 있지만 통화시장에는 무덤덤하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살펴보겠는데요. 국내 시장의 랠리도 역시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1750선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 지수는 PBR 1 수준인 1780선에서 반등을 모색해 이번 랠리에 코스피 지수 상승 130% 이상 급반등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주역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차 군단과 WTI 급반등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의 정유화학 섹터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썸머 랠리를 향한 진행이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이번 상승의 필수 요인으로 파생시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로존 리스크로 인해 모두가 하락을 예상하고 여기에 해지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물량이 하락 배팅에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 포지션인 상방 포지셔너들이 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반등의 각도가 꽤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현 주가 수준에서 지수를 방어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880선을 중심으로 밴드 하단 1860선 하고요. 밴드 상단 1900선을 제시해드리고요. 발빠른 순환매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관심 종목은 업황 부진에 따른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의 현대 제철하고요. 삼성그룹주로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주대영 대리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발표 예정인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예상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예상보다 적은 가입자 수 증가와 또 LTE 전국망 조기 구축을 완료함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추세로 인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 줄어든 3,66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SKCNC입니다. SKCNC는 엔카 네트워크와 인포색을 비롯한 자회사 실적의 성장세가 지속되어 정부의 규제와 또 IT 서비스 시장 둔화 등으로 쉽지 않았던 올해 상반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양호한 실적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CNC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44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 대한 진단을 듣고 싶군요.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라든지 이전 쪽에 매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상황이 뭐 크게 변화가 잘 안 나오고 뭐 해외 증시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반응을 안 하고요.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구조가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의 강세를 유지를 시키면서 그 특정 종목만 끌고 가는 형태의 진행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대 선에서의 저항에서 주가가 쉽게 돌아서지는 않고 그냥 몇 번 부딪히면서 옆으로 기는 구간을 당분간 거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흐름이 뭐 이제 좀 좋아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고 들어오기가 참 좋은 타이밍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거래소에서 상대적으로 상승이 안 나왔던 종목들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신다든가 순환매를 예상하고요. 아니면 코스닥 쪽에서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적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노림수를 가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를 노리시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도 아직 순환매가 안 들어왔던 뭐 종목군들, 주로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이제 기술주들, 이쪽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또 개별 종목군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기존의 종목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한국전자인증이 상당히 좀 빠른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기적인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었었고, 오늘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좀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추가 상승이 더 나올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하나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고 앞으로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었는데요. 한전기술입니다. 차트상으로 일단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 실적이나 그 다음에 수급 자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이 살아나는 상태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 형태로 매수가 들어오기가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7만 1,000원권 정도 전후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았고요. 목표가는 우선 7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이렇게 짧은 이유는 현재로선 반등을 바로 계속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밀려가지고 저점을 한 번 더 형성하고 재차 올라설 때 그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수는 지금 7만 1,000원권에 했고 지금은 주가가 벌써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고요. 어느 정도 올라선 다음에 다시 기다리신다면은 7만 1,000원권이나 7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다시 재공략을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 자체는 그렇게 했지만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를 기다리는 형태로 가서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는 좀 여유를 가져보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업종과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황규섭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들 살펴드립니다. 네, 먼저 대형 IT 종목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시장의 상승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상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간에서 나도는 쇼커버링에 대한 말인데요. 쇼커버링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약 30만 주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차장고 물량이 100만 주가 넘었던 만큼 아직도 많은 물량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가 상승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쇼커버링이라는 거는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서 그 위결제 약정들, 대차 잔고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단기간에 장이 올라버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들인데 그것들이 중장기 자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지펀드 자금이나 유럽계의 자금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개별적인 뉴스로는 삼성전자 뭐 증거 공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 가처분 신청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다시피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그 제품을 그 나라에서 그렇게 뭐 팔지 못하게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그 넥서스에 대해서 나왔던 것도 어느 정도 많이 판매가 되고 이제 판매 중단, 이제 생산 중단이 된 물건이었기 때문에 상품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갤럭시 3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다른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아이폰에서 지금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잠식을 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3분기 이후 4분기 때나 10월, 11월에나 좀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앞당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절적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3분기에 삼성전자 휴대폰과 아이폰이라는 큰 거대 공룡 두 개가 격돌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과연 삼성전자가 미리 출시한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아이폰의 돌풍이 불어올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하락한 129만 5천 원 선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도시바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 감소와 엘피다의 D램 감산 소식이 있는데 엘피다 감산 소식 같은 경우에는 D램은 수요가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랜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의 이렇게 유수의 기업들이 그 자기네들도 감산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을 좀 안 좋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 공장 자체를 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그쪽들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하이닉스에 대한 뭐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선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많이 상승을 해줬죠. 아무래도 실적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2,000원 선 오늘 한번 지켜보시고 6만원 선 잡으신다면은 크게 상승할 때 고점 부분이었던 6만원 선 깨지 않는 거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의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선에서 106,500원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시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좀 덜 올랐던 현대차의 상승폭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수출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수출폭이 줄고 수출 자체는 늘어났지만 증가폭이 감소를 한 거죠. 증가폭이 감소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유럽이라든지 세계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 많이 줄어들어서 현대차가 지금까지 뭐 좀 못 올랐다가 고점을 지금 못 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합선에서 23만 7,500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된다면 경기 민감주 중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좋게 생각을 해보자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경기가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더 많이 레버리지 효과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 부분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7월 초부터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크게 대량으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수출 증가폭은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 신차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죠. K9의 판매가 그냥 꾸준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K3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준중형차가 좀 많이 팔리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르테 후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K3가 얼마만큼 이제 내수 시장에서 팔리느냐, 그건 이제 3분기 실적부터 잡히기 시작을 하겠죠.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완성차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순정 부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량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정비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부품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판매된 차들 이제 연수가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또 교체 수요도 있겠죠. 부품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좀 약보아 보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30만 원 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2% 정도 상승한 16만 4천 원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선 유지하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좀 왕따를 당하는 모습인데 실적 나오는 거 지켜보시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아무래도 업종 대표주인 뭐 완성차 업체라든지 현대 모비스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잠깐 살펴보시면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매로 인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해서 다들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다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뉴스를 나오기에는 뭐 유럽의 기대감으로 이렇게 뭐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해운업종이 돌아오려면 일단 조선업종이 돌아오려면 해운업종이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 해운업종이 들어오려면 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난 후에 조선업종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2년, 아무리 최하로 잡아도 2년이겠죠. 2년을 선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그저 그냥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매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인 조선주들이 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상승한 15만 8,5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인데요. 2.5% 정도, 2.5% 이상 상승한 5만 9천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은 어쨌든 시장을 따라가고 인덱스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OU 같은 경우에도 지금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차트로 보면 정유중 중에선 가장 좋겠죠. 왜냐면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고 이제 상승 초입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그래도 뭐 정유주 중에서 접근해 보시겠다. 차트상으로 접근해 보시겠다. 그러면 SO일이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전차 군단에다 플러스 화학주라고 할 만큼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하지만 뭐 시장이 상승한 것보다는 좀 상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장세가 돌아온다고 하면 화학 쪽이 좀 먼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1% 정도 하락한 2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뭐 태양광 대표주인 OCI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거의 없죠. 20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철강, 기계, 금융, 건설 등을 중심으로 쭉 훑어드릴 겁니다. 네, 먼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뭐 최근 그 35만 원대에서 단기 쌍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그 6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은 그 포스코의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국계 신용평가사에서 A- 그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최근 4년간에 포스코의 그 매출은 크게 성장을 했는데 수익성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뭐 원재료 가격 하락에 의해서 상당히 기저효과에서 크게 이익 모멘텀이 발생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중국발 수요 부진,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재무 건전성 여기에 그 직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현재 국면에서 일단 바닥을 다지고 상승 랠리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른 업종 섹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뒤처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단 장기적 측면에서 바닥을 형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그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뭐 한 일주일간의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8만 원대 다시 한번 그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업황만 살아난다면 9만 5천 원대를 향한 그러한 그 기술적 반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그 현대하이스코어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다소 미흡하지만은 그나마 계속해서 전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그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부족한 것이 흠이긴 한데 4만 5천 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 철강 섹터에서는 그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현대제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대하이스코 이쪽에 그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고, 기계 섹터의 경우에는 그 두산중공업의 상승 흐름이 금일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일 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인도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에 따른 그러한 그 모멘텀, 인프라 투자에 따른 그러한 모멘텀 기대감이 현재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현재 최근 수급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으로 그 20일 이동 평균선이 그 완만한 그런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추격 매수할 필요 없이 좀 관망하셨다가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중요한 것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에 안착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장기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초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국의 그 주택 경기가 호조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그 목요일 금요일이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차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수급이 그 개선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장기 이평성들이 하향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19,500원대, 19,5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진통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향후 그 경기에 대한 그런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려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장기 투자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일단 뭐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징적 요소로서는 뭐 XTS 엔진입니다. 최근 들어서 TX 그룹들의 그런 재무 건전성이 최근 뭐 4, 5년간의 주가를 그 짓눌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거래량이 계속해서 바닥권에 터지면서 일단은 뭐 그 재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측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그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쪽으로 특화된 그런 조선 섹터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일단 개선된다 하더라도 업황 개선에 따른 그런 상승 기대감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으로는 그 은행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신한지주 다시 한번 뭐 유럽발 그러한 그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금융업종이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기관과 그 다음에 일부 그 개인성 자금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유입됐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 국면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KB금융의 경우에는 뭐 우리금융 인수가 무산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뭐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뭐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일단 수급이 안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은행업종의 그런 섹터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선호하는 그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음으로는 뭐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주의 경우 최근 들어서 그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증권주들의 경우에는 특히 대우증권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증권업종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거래대금 그 최악의 상황이 현재 업황에 충분히 반영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특히 해치펀드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이쪽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걸리겠지만 이러한 그 기대감이 현재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호재성 재료가 현재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소형 증권사에서는 뭐 SK증권에 대한 그런 흐름이 일단 뭐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보험업종입니다. 보험업종의 경우 특히 그 현대해상 이번에 뭐 실적이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보험업종의 경우 그 지난 전년에 그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여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재 업종의 상승 흐름이 저조했던 그 배경 요인에는 현재 그 정책 리스크가 그 대두되고 있죠. 실손 보험에 대한 그러한 그 관련 규제가 현재 그 도입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 보장률만 그 축소만 안 하면은 그 화재 업종의 그런 리스크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책 리스크가 언제 해소되느냐 이 시점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는 뭐 내수 관련주에 대한 그 경기 방어 차원, 그 다음에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런 흐름이 상당히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험주의 경우는 방어주 성격으로 일단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음으로는 뭐 건설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건설 업종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금융주와 같은 그런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그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뭐 중동발 이쪽에서 뭐 수주 소식이 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반기 다시 한번 뭐 수주 소식이 전해진다면은 강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내수 경기에 그 치우친 현대산업의 경우에는 현재 낙폭이 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그 주택 경기에 그 집중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대표적으로 뭐 금호산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쪽에 대한 그 구조적인 늦춰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욱더 해외 쪽에 그 매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와 국내 건설사의 그런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나마 태양건설이 조금 그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유통 섹터입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통 섹터의 경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고요.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 세일을 하고 있는데 역대 뭐 최장 기간이라고 할 만큼 현재 내수 침체가 현재 그 유통시장의 실적을 억누르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 아직까지도 그 정책 규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통 섹터의 경우에는 그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그 상당히 실적 호전이 그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주가가 하락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낙폭과대 주가 하락이 완만해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최근에 내려올 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분기 최대 그 성수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5만 2, 3천 원을 돌파하기까지는 좀 더 기간 조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최근 들어서 그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그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 인터의 경우에는 뭐 교보생명 지분 매각, 그 다음에 자원 개발에 따른 그러한 그 재료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눌림목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뭐 한국가스공사가 드디어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 인상에 따른 그 미수금 감소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모잠비크 그 가스 발견 이거에 의해서 뭐 모멘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시추까지는 뭐 한 7, 8년의 그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그러한 그 실적에 그 중점을 두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통신 섹터입니다. 통신 섹터의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그 LGU 플러스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의 경우에는 뭐 마케팅 비용 감소, 그 다음에 그 가입자당 매출액 증가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대량의 그런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수 관련주라 하더라도 빠르게 어닝 포인트가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 황규섭 전문가님.
네, 테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아이폰에 한번 집중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이폰 이제 5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스마트폰 제조 부품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이 PCB 업체들입니다. 인쇄회로 기판이죠. 특히 핸드폰, 휴대폰 분야에 들어가는 거 FPCB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 종목인 인터플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장이 빠질 때 민감 업종이 되면 좀 빠지긴 했지만 가장 먼저 상승을 하였고 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전고점에 가장 가까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실적이 받쳐주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금 고최고가였던 전 고점이었던 64,100원 보다는 약 한 10% 정도 떨어진 6만 원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 이후에는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2분기 때는 좀 투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애플에 대한 실적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도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이제 아이폰 5가 나오면서 수주가 제대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인터플렉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이폰 5에 대한 좀 수혜주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뭐 예전에 케이스 업체였던 뭐 백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수주를 받느냐, 그리고 뭐 JMT처럼 PCB의 완성품인 PBA 를 만드는 업체죠. 그런 것도 어제도 상한가에 근접을 하였는데요. 그런 업체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런 장에서 그런 모멘텀이 딱 나왔을 때 잠깐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테마주 흐름 이명식 전문가님의 순서입니다. 네, 그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실적 모멘텀이 담보된 것은 뭐 역시 스마트폰 이쪽 섹터인데 현재 뭐 코스닥 시장은 실적과 무관하게 순환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관련주의 그 순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품목 허가가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뭐 그 메디포스트라든가 일부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현재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기술에 대한 성공 여부 이런 그런 불확실성 요인이 대두되었는데 현재는 일부 그 업체들의 경우 기술력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품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러한 제품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그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메디포스트, 현재 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크로제니의 경우에는 뭐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시장에서 일단은 뭐 합격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 당분간은 그 대응을 해야겠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횡보 내지 그 조정 국면을 형성할 때에는 이렇게 순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현재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마크로젠 단기 그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그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산업 섹터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헬스케어 관련주와 함께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컨설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의 흐름, 투자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 뭐 지수가 급반등하는 가운데 IT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업종이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업종과 함께 해운업종에 대한 관심도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6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에는 컨테이너 운임 인상 효과와 최근 국제유가 안정화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기관 투자자의 그런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은 섹터, 즉 IT와 자동차에 약간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해운 섹터와 같은 턴어라운드 주에도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의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역시 어제 FOMC에서 아무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이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이제 주 후반 예정된 ECB 통화정책 회의와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반등의 가장 큰 원인이 ECB 드라기 총재의 그런 강한 시장 개입 의지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독일에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ECB 정책 개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8월 2일 예정된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국채 매입 등의 강한 정책이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은 다소 관망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정책 이슈와 함께 주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도 점검이 필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내부적으로는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국면인데요. 역시 외국인의 매수 강도를 좀 더 점검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우리 시장이 벗어나기는 했지만 단기 상승이 다소 가팔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역시 이제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최근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역시 이제 외국인 매수 하에 업종 대표주 위주의 그런 상승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상승이 부족했고 또한 대형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중소형주 쪽으로 실적 시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황규섭, 이명식 두 분 전문가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0과 무료 문자 013-3366-0110 두 곳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